373페이지에 동의 방법이 있죠. 여러분 저 구두로 말로 동의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다음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서 동그라미 하고 서면 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이란 말 나오죠. 손가락 도장 찍어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 복사해서 하나 첨부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구두로, 입으로, 유선, 무선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박스에 1번에 동그라미 1,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할 때는 그 여럿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건 알겠죠? 2번 줄 치세요. 토지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산정할 것.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케이스 문제 풀 때 토지 소유자가 A, 그 위에 지상권자가 있다 B 이렇게 줘요. 둘 다 합쳐서 하나입니다.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잖아요. 합쳐서 대표자 1인이 조합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있으면 둘이 합쳐서 하나로 본다 이렇게 알고, 또 그러면서 한번 1인이 5필지 토지나 5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자, 다시 얘기하면 한 명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로 보고 하나, 하나를 여러 명 가져도 하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따로 있으면 합쳐서 하나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그저 밑에 큰 3번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자, 그 얘기는 내가 현재 조합 설립에 동의했지요. 아파트 가진 사람이 동의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대요. 오늘 토요일 동의했는데. 그럼 내일 내 친구 만나 집을 팔아서 그리고 월요일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 친구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기 전에 현재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한테 양수받은 사람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따로 하겠다고 설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376페이지에 보면은 성립식이 있나요? 조합? 이거 도시개발과 똑같아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등기할 때 성립한다. 며칠 내에 등기? 30일. 오른쪽 상단에 조합원 자격 있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두 번째 줄에 가로 속에 거 줄 쳐야 돼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예요.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어차피 두 개잖아요.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동의했지. 동의 안 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사람 조합은 된다고 안 된다고? 동의 하나 마나 다 당연 조합원이에요. 재건축은 재건축에 동의 한 자만 조합원 자격 주는 겁니다. 재건축은 동의 한 자만. 그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양도 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사고 팔고 그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다.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거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진짜. 그럼 어째 이게 똑같은 거죠? 없다, 있다.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종전 땅 건물은 철거하고 공사해야 되니까 비켜줘야 돼. 종전 땅 건물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드드드드 공사할 거 아니야. 그럼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공사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데 계속 없다. 종전 땅 건물 사용 수익하지 마라 그랬지. 처분하지 말란 말은 없지.
그럼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은 무형의 자격이 아니고 나의 땅, 나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노불량한. 이걸 팔고 사고 재산권의 개념으로 가야 돼.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공사 도중에도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전에 못 파나? 훨씬 전인데? 이때도 파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한 켠에 찝찝한 것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해버리잖아요. 거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1번 원칙. 박스 밑에 조합원 지위 양도 있지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정의업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 얘기는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2번 예외 주택법에 따른 자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로 지정된 적에서 자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해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 즉 매매나 정의한 자는 안 되는데 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라고 됐잖아요. 그런데 상속 이혼을 하나 양도 양수는 괜찮다. 콜. 자, 여러분 저 서울 시내는 25개 구가 다 투기과열지구죠. 다 투기과열지구요. 그러면 결론은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나왔다. 목동에 저 손님이 와서 아파트 사고 싶어. 언제까지 살아? 상관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러면서 시큰했는데 상관없다고 하고 고발돼가지고 징역 가고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자, 투기과열지구 서울시내 다 묻겠다니까. 여기서는 재건축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이 왔어. 언제까지 사라고 하면 된다.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는 양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 못한다니까.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기 전에 사야지. 재개발은 언제까지 사면 된다.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기 전까지 사면 돼요. 뒤집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매매 증여 받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손실보상만 받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에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 못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꿔서 시험 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언제부터 안 된다?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 그 전에 사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먼저 못 팔게 하는 게 재건축이지. 그래서 규제는 재건축만 하다가 재작년도에 재개발도 규제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재개발은 좀 더 길게 봐주지.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사면 된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기 전에 사야 된다. 조합 설립인가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인가 수립할 때까지 한 1년 6개월 걸려버려요. 그래서 재건축은 언제부터 안 된다?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 그런데 조합원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렸다. 상속받는 건 어쩔 수 없지. 아버지여 투기과한데 지금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주는 건 돼요. 그 괄호 속에 있잖아요.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 한번 해보란 얘기지. 아니 봐요. 이혼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요새 아파트 분양시장 있지요. 청약 가천제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적발도 되고 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부부가 자식이 3명이고 이 집 부부가 자식이 3명이요. 그럼 브로커가 있다니까 요새. 그래서 통장 가지고 있으니까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 거야. 자식이 6 아니야. 요새 세상에 누가 6을 낳아? 무조건 1순위지. 가점제가 들어가거든. 자식이 많을수록 점수가 많이 가요. 무주택은 평생 무주택에다 치고 그러면 또 자식이 6대가 무주택 기간 길지요. 1순위 됐어. 그 서울시내 좋은 요지에 강남에 아파트 84제곱미터 당첨된다니까. 당첨돼가지고 나중에 5억씩 오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반포 이런데 아파트 재건축 일반 아파트 당첨되면요 심지어 10억씩 올라요. 그 잠실에 무슨 만세대 들어오는 거죠 지금 헬리오시티.
그 우리 분당의 그 여자 원장님이 그 얼떨결에 민간 청약통장 대형 병원 그 딱 두 채 분양하는데 그 수백 명 들어가는데 자기가 됐어요. 분양할 때 한 몇 년 됐지. 그때 10억 8천에 분양 대금이었는데 지금 얼마가 그래? 호가가 25억이래요. 호가가 48평가 뭐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올라가지. 35억 간다니까요. 강남권이니까. 그리고 15억씩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혼해서 혼인해가지고 당첨됐다. 우리가 10억 올라가면 5억씩 분배하자. 할 용이 있어 없어요? 살짝 장부가 살짝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했는데 그까짓 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눠가지고 다시 혼인하면 되지 뭐. 안 할 거야? 5억 주는데? 왜 안 해? 하지. 그 당연히 그제 다 하지. 나는 도장이 마르고 달도로 찍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생일 찍을 때부터 5억씩 막 해가지고 나중에 적발돼서 교도소 가 있고 막 교도소에서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뭐 형식적 부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셨냐고 막 벽 두드려 가면서. 그래서 상속받는 거나 이혼하면서 주고받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난 후에라도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난 후에라도 그 다음에 예외는 나중에 하고 한 장 넘어가고. 자, 어디를 보냐면은 379페이지 하단에 조합에 임원이 있나요? 이사, 감사, 조합장 하나 두잖아요.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겨보면은 그 380페이지 중간에 임원의 직무 있나요? 1번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그래요. 3번 봐요. 들은 적 있는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누가 대표하고? 똑같잖아요. 개발법하고. 그 다음에 4번도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드디어 맨 밑에 임원의 결격사유 있나요? 아까 도시개발조합에 임원의 결격사유 있었죠? 똑같겠죠? 똑같아요.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똑같은데 박스 안에 맨 밑에 한 놈, 낯선 놈이 앉아있어. 이 법 위반하여 벌금 얼마 이상? 100만 이상 두드리 맞고 몇 년 안 된 놈? 그 놈만 추가되면 돼요. 100만 이상 벌금 맞은 놈은 몇 년 지나야 조합장 할 수 있다? 5년. 교도소 갔다 온 놈은 몇 년 지나야? 2년. 이런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퇴임 있나요?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한 자였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조합장한테 검치산 선고했어. 그러면 조합장 집이 날아가는 게 10시부터 다음 날부터. 거기 다음 날 있으면 찾아서 좀 데리고 오세요. 그 문장 속에 다음 날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요. 내 돈 100만 원 줄게. 그 다음 날이 있어 없어요? 없지. 오전에 것은 다음 날이었지.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하면 만약 오늘 10시에 검사한테 됐다. 도시개발조합은 내일부터. 정비법은 그때부터잖아요. 다음 날이 없잖아요. 판명된 때부터입니다. 다음 날 넣어버리면 틀려요. 그 다음에 퇴임 전에 효력 보세요. 퇴임 전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이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래서 소급하면 안 되지. 앞으로 효력이 없을 뿐이에요. 총회 반드시 둬야 되는데 한 장 넘어가면 383페이지에 이 두 개 법을 하루에 하는 것도 괜찮네요. 뭐 조만간 어차피 공법을 하루에 전체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법 전체를 하루에 한다니까. 야, 그거 따라가는 게 신기하잖아요. 지금 떨랑 두 개 하는 것도 이러는데, 근데 여름 이후에는 하루 만에 공법을 쫙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발에만 무좀 생기고 물집 터지고. 자, 383페이지 보면 대의원회 있죠? 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또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연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렇게. 다르게 왜 정했나 몰라. 그러죠?
아, 나쁜 놈들. 그 다음에 2장 넘기세요. 387페이지에 사업 시행계획서 나오나요? 에이, 조합이 만들었으니 조합이 시행계획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같은 거는 못 외울 것이고, 한 장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 가로 3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있나요? 거기에 문장을 꼭 잘 분석해야 돼. 잘 봐요.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해보고.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서 동그라미에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시장 문수 등에게 제출 줄치고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변경 동그라미, 정비사업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할 때도 또한 같다. 자, 문장을 봐요. 주어가 누가 나왔을까요? 사업 시행자는 뭘 만들어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뭘 받으라고? 인가. 그 인가 받은 거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땡. 변경할 때, 사업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자, 다시 한번. 자, 사업 시행자가 뭘 만들어서?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장 문수 등에게 제출하여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그러죠? 변경하고 중지 폐지할 때 똑같이 인가 받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고, 그냥 쭉 넘어가도 돼요. 완전 뭐 396페이지를 보면은 임시 거주시설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면 여기 살던 사람 어떡하지? 허허벌판에 쫓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 환경 개선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재건축 없죠? 여기다 재개발을 재건축으로 바꿔서 내거든. 두 놈의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무슨 사업할 때만? 그렇지. 재개발은 들어가면 재건축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적 개발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상단에 임시상가도 보셔야 돼요. 자, 재개발이죠. 왜 아까 상업지역에 상가 재개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업할 때? 재개발이지. 재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히 재개발이어야 하지. 상가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 401페이지 하단에 지상권 등의 계약의 해지가 있나요? 얘는 412페이지를 먼저 보지 않으면 절대 연결 안 됩니다. 412페이지에 중간에 8번 건축물의 사용수익 정지 철거 있나요? 자, 1번에 사용수익 정지가 알아놔야 돼요.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줄쳐야 돼요. 언제부터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줄치고 종전토지 건축물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번 사업시행자 뭘 받으면 사용해도 된다. 자, 언제부터 사용수익 못한다? 언제까지?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표현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졌지? 공사해야 되니까 드드드드득 사용수익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다 짓고 이전 고시 분양처분한 날까지거든. 이게 공사 기간이잖아요. 공사 기간 동안에 지작물이 안 되게 다 점유이전하고 비키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정비구역 안에 재개발한다. 구역 안에 이 땅들이 노후불량 단독주택이 있고 막 빌라도 있고 그냥 건물 또 막 이렇게 있다면 빈 땅도 있고 얘들을 밀어버리고 재개발 사업하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종전 관리처분 계획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직 공사하기 비포잖아요. 그러면 종전 땅 건물 소유자 A가 있겠지.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으니까 야도 분양 신청했을 거 아니야.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다는 얘기는 분양 신청을 한 거야 안 한 거요?
해야 만들어지지. 그러죠?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 A가 있지. 얘는 얘 자기 땅 건물 주인만 있으면 사용 수익하지 말고 비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건물을 B라는 사람이 A한테 보증금 5천만 원 주고 월세 100만 원 주기로 하고 이걸 빌려 쓴단 말이야. 임차권자죠. 그런데 원래 5년 계약을 했는데 3년 지났어. 아직 2년 남았지. 남았는데 관리처분인가 떨어진 거야. 철거하겠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권자 애들 다 비켜야 될 거 아니야. 사용수익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럼 임차권자는 사용수익하지 마라 그러면 깔끔하게 맨몸으로 나가나? 야 찾아가서 계약 좀 치고 형님이 받아가신 5천만 원 보증금 돌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증금 돌리도 그러면 건물주인 A는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 안 돌려줘? 어? 답은 또 안 돌려주는 거야? 뭐라고 하고? 어? 그런 대답은 너무 평이하지 않아? 그 돈이 없다 이러지 말고 야 나 계약기간 남았는데 난 너한테 5년 빌려줬잖아.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와서 돈 달라 그러면 나는 내가 너한테 뭔 잘못했냐.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자가 이 절차를 거쳐 하는 건데 왜 달라고 그래. 좋게 얘기해야지. 돈 없다고 하면. 그리고 카타칼 꺼내가지고 쓱쓱쓱 이러고 다니고 그럼 야 안 주겠지. 그런데 이제 안 주는데 이때 이제 돈 없다 그러지 말고 좀 격조 있게 이 사람 나한테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 이게 계약기간 남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만한 규칙 사유는 없지. 얘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안 주지. 안 준다니까. 그죠? 줄 업무가 없지. 그럼 야는 그냥 가나? 오, 또 격조 있으시네. 그럼 가버려. 아니지, 그거는. 그 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니까. 민사소송. 소송할 때 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같이 들어가. 그리고 재개발 공사 못하게 묶여버리지. 그럼 이 한 놈 때문에 2조 원짜리 공사 스탑 되겠지. 이거 예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임차인은 야 찾아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돌리도 시행자한테 가라고 됐어. 왜 야가 줄까? 공사하려고. 원활하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임대인이 줄 걸 대신 준 거잖아. 야 찾아가서 받아오는 거야. 얘가 구상권 행사한다 그래. 그 받아오면 돼요. 예. 근데 야가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내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해? 안 줄 수 있지. 그러면 그 아파트를 나중에 압류하면 저당권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경매를 날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원활하게 공사하려고. 대충 감이 와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401페이지가 이해된다니까요. 하단에 지상권 등의 계약의 해지 있나요? 그런데 401페이지입니다. 8번에 1번은 또 딴 얘기 들어가니까 이것부터 먼저 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 줄치세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은 민법 280조 등등 주임법 4조, 상임법 9조 1항 적용한다 안 한다? 문제는 적용 하나마나 9조 4조가 뭔지 280조가 뭔지를 몰라. 그죠?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 배울 때 나중에 배울 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건물 주인을 위한 걸까? 세입자를 위한 걸까? 그러지. 약자를 위한 거예요. 이런 걸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보호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그래서 앞에 표현을 바꿔버리는 거야.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로.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죠? 그걸 언제 철거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집에 세대를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민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용익권 위한 조치 보세요. 1.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으로 뭘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칠판 봐봐요. 임차인 B는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한테 간다, 시행자한테 간다? 시행자 조합장 나오라고 그래. 조합장. 나 계약 해지하러 왔다고. 조합장 얼마나 놀라겠어.
내 니하고 무슨 계약했냐?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금전 반환 보세요. 알고 틀리는 게 이 부분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조금, 그 밖에 계약상 금전 반환은 누구한테 간다고? 그렇지.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하고 3번 구상권.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로 당해 금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뭘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받아내고요. 4번 사업 시행자는 구상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규수될 대지 건축물을 뭐 하고? 압류하면 저당권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법조문을 알겠죠? 이제 임차권자 등은 계약의 해지를 누구한테 하고? 임대인, 보증금 돌리도 하는 것은 시행자, 그리고 주거 대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안 주면 압류할 수 있고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나오죠? 분양 신청을 먼저 받아야지. 다 와가요 이제. 야, 이제 6시간도 되긴 되네요. 저는요 밤이 썩 질수록 힘이 더 나요. 목소리도 커지잖아요. 진짜 저는 막 어스름질 때부터 힘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을 때가 언제냐? 아침 못 일어나요. 밤늦게 새벽 3시까지 늑대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 앞으로 3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 거니까. 1번 잘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줄치고 403페이지여요. 403페이지여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120일 이내 다음 사항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력 등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박스 안에 3번 줄 쳐봐요. 분양 신청 기간 나오죠? 이 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얘기지. 며칠 내? 언제부터 120일? 그래서 시험은 120일을 90일, 60일로 바꿔서 내는 줄 아는데 여기서는 120일은 그대로 냅둬. 언제부터인지를 바꿔버리는 거야. 자, 봐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120일 내. 그러죠? 그 다음 분양 신청 기간 통지하고 일간시험에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박스 밑에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내 기간 주고 다다음 주 며칠 연장해 줄 수 있고 20일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3번에 대지 건축물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해야지. 분양 신청 기간에 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건전한 상식이고 한 장 넘어가면 404페이지 하단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1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 동그라미 부터 며칠? 90일 내 다음 정한 자하고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협의하라. 박스 보니까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철회한 자, 4번 제외된 자. 자, 쉽게 말하면 아까 분양 신청 안 한 자 여기 있잖아요. 철회한 자 있잖아. 현금 청산 즉 손실보상 협의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며칠 내? 90일인데 언제부터 90일? 여러분들은 앞에 거 띄고 다음 날부터 90일인데 그 다음 날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된 다음 날인지 조합 설립 인가 고시된 다음 날인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이에요. 저 고개를 저렇게 세차게 흔들고 강력하게 네 암만 용서봐라.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거 완전 용량 초과예요. 그죠? 야, 그럼 다음 달은 완전 쉽지. 그럼요. 다시 내가 정리해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잖아요. 그 시험은 이거는요. 요거하고 요것밖에 안 내. 항상 절차는 얘들이래, 얘들. 얘들이 관리처분계획 나오니까. 그러면 조합 설립했죠?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받아야지. 인가 구청장이 고시해 주거든요. 갑조합이 시행자다고. 인가 고시 며칠 내? 120일 내. 조합은 여러분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일가심을 공고한다니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요 사이 준다니까. 분양 신청 하겠지.
안 하거나 철회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 사람은 청산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관리처분계획 만들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했지요. 다음 날 2일부터 며칠 내 90일 내 보상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이 관리처분 인가고시 된 다음 날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고. 자,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있나요? 잘 봐요.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 포함된 자 뭘 수립하여? 자, 사업 시행자 줄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줄치고 시장 운수 등 인가 줄치는 거예요.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할 때도 또한 같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어가 누구? 사업 시행자는 뭘 수립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누구한테 가서? 시장 운수 등에게 가서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외우고. 그럼 밑에 박스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있지요. 자, 첫째, 분양 설계 줄치해야지. 이 상태인데 철거하고 오른쪽에 이쁘게 단지로 만들어 줄 거다. 설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둘째,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에 뭐라고? 추산액. 자, 왜 추산액일까? 여러분 이 얘기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을 만든다는 얘기는 공사하기 전이다 하고 난 후다. 그럼 드드드드 하기 전이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들어갔잖아. 이 사람들이 공사 끝나서 받을 것에 대한 가격이니까 모르지. 추산액이란 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거니까. 4번 건너뛰고 5번 제일 중요한 거.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가 들어갑니다. 지목, 용도, 면적 이런 거. 그 다음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된 날 기준으로 한 뭐가 들어가고? 가격. 그러니 여기는 가격이지. 저 위에 3번은 추산액이지.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막 이해하지 말고. 관리처분계획을 보면은 지금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봐봐요. 내가 저 정비기본계획도 내용이 있고 정비계획도 내용이 있고 정관도 있고 시행계획서도 내용이 있는데 외우란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얘는 외워줘야지. 안 그래요? 내가 뭐 다 외우라 그랬나? 딸랑 이거 하나 외우는데 이까지 그 뭐. 자, 그럼 관리처분계획 속에는 분양 설계가 들어가 안 들어가? 1번인데 그럼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뭐 깔끔하게 명징하게 물어봤어.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하니까 예. 여기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조합원 중에 이렇게 오른쪽 계속 자고 딴짓한 오른쪽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했어요. 그 다음 이 사람들 주소 성명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은 깔끔하게 분양 신청 안 하겠다고, 혼탁해서 못 살겠다고 분양 신청 안 했지.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보상해야지. 청산한다는 얘기지. 며칠 내? 90일. 언제부터 90일? 이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이제 이거 만들고 이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나왔지? 야들이 나중에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하고 가격인 거야. 그러면 현재 가진 땅 평가해 놔야 되지. 청산할 거니까. 그럼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 기준? 5번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된 날의 기준으로 한 가격이에요. 그런 걸 바꾼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자, 2월 1일 날 사업시행 인가고시 떨어졌지? 그날 가격에 평가한다 이 말이야. 그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은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라고 돼 있지?
전체 비용이 얼마쯤 들까 이 말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 더 내야 되잖아요. 분담금, 분담 규모식이 들어가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저당권, 전세권자, 등기된 권리자 보호해야지. 그래서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나 세입자 보상하기 위한 각종 권리 명세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할 때 저 미장원하고 부동산하고 수파한 사람들이 저거 상가 재개발할 때 등기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쫓아내버릴까? 아니에요. 평가해놔야 돼. 가격을 다 영업이익을 보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가 들어간다. 그 다음 분양 신청한 사람의 주소, 성명,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분양 받을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가격,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그죠? 전체 비용이 얼마쯤 들는지 추산액, 조합원들 분담 규모 시기, 소유자 외 권리 명세, 세입자에 관한 권리 명세. 그러면 관리처분의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407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있나요? 자, 이럴 때 우리 아까 환지 계획에 적응환지, 정환지, 감환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1번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도 보고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거 다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증감환권은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건물을 주니까 권리를 준다 환권이고, 땅만 주면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하고, 현금 청산,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으로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도 된다. 5번 완전 혼신을 다해서 밑줄 쫙 해야 돼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여러분 아까 요 관리처분계획 누가 만들어요? 어? 누가 만들고서 조합인 시행자가 만들지. 자, 아까 문장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누구한테 제출하고? 시장군수에게 관리처분 인가받아 하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갖다 했잖아요. 그럴 때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설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에? 그 줄친대로 읽어요. 줄친대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마감돼야 설계가 나오지. 여러분 말하려고 한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거 있죠, 그거. 그건 종전 땅 건물의 가격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일이에요. 그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가격 평가하는 거고,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설계가 나와야 돼. 그런 거 바꿔버립니다. 다 왔네 이제. 자, 그 다음에 6번 있죠, 6번.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몇 개 준다?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그렇지.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하는 경우에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 오케이? 한 장 넘어가요. 7번 다음의 경우는 그 방법 해놓고 7번에 2번 2주택 있나요? 네. 자, 여기는 미리 깔고 해야 돼요. 지금 강남에 구반포 아파트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구반포 재건축 34평짜리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대지 지분이 거의 30평이에요. 그 4층에 5층짜리 아파트 올림픽대로 옆에. 이게 30억이에요 지금. 그럼 이 조합원은 동형평 34평을 받거든요. 그럴 때 받으면 이게 20억에 평가돼요. 10억의 현금을 돌려받아.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부담금을 받는다네. 대지분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가진 게 30억이잖아요. 그래 20억짜리를 받았으니 무조건 현금 받아야 될까? 아니에요. 자, 전용 면적이 34평 가지고 있지. 분양을 24평짜리 받았다. 12평 남았지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현금 안 받고 60제곱미터 18평 이하의 주택으로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해도 돼요. 그래 여러분들 10억 받는 게 나을까? 15평 아파트가 나을까? 아파트가 낫다니까요. 그래서 2주택이 바로 그 얘기야.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가격이죠.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 2중 1주택은 전용면적 얼마 이하로 하라? 60, 18평 이하로 하고,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 지나기 전에는 주택의 전매하거나 전매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이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내가 워낙 비싼 걸 가지고 있거나 전용면적 큰 걸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이제 일반적인 평형을 줄 텐데 청산금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어도 된다. 내가 받는 관리처분계획 따른 정상적인 평형 하나 하고 돈이 남거나 전용면적이 남으면 60 이하로 하나 더 받을 수도 있다. 60 이하짜리 하나 더 받아놓으면 몇 년간 못 팔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저 밑에 동그라미 4번부터 보세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4개 가지면 4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요. 1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면 지방이란 얘기네.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저 끝에 조정대상 지역 동그라미에서 사업 시행 인가받은 재건축 사업은 제외된다. 자, 저 지방의 과밀억제권이 아닌 곳도 투기과열지구 묶일 수 있지. 그러면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 줄 수 있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자치단체 LH공사 있지요. 이런 공적 주체한테는 여러 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의문을 던져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저 지방에서 재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아파트 단지 안에 5채를 가지고 있어. 몇 개 가지 받을 수 있다? 5개.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면 청산하고,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재건축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3개까지 받는. 그게 그 위에 세 주택. 왜요? 깜짝 놀랐어요. 볼까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 아니잖아.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받아도 돼요. 알았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편하질 않아. 뭐라고 하냐? 다만 또 투기과열 동그라미, 조정대상 지역 동그라미에서 시행인가 신청하는 재건축은 그러하지 않다 해서, 서울시는 다 투기과열지구죠. 재건축 무조건 몇 개? 하나. 만약에 서울시에서 양천구는 투기과열지구 유지했는데 강서구는 풀려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강서구에 재건축한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최대 몇 개까지? 물론 그 전에 그 단지 안에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알겠죠? 5개 가지고 있었다. 돈 버는 족족 아파트 산 거야, 막 거기. 그러면 몇 개 받고? 2개는 청산 들어가는 거. 2개 가지면 2개. 근데 투기과열지구 묶여버리면 양천구 왔지? 5개 가져도 몇 개? 하나. 자, 정리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마지막으로 한 놈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하나 원칙. 하나 가진 놈이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원래 하나만 주는데 내가 가진 전용 면적, 내가 가진 가격 범위에서 한 주택 더 달라 2주택 받을 수도 있다. 하나 더 받는 것은 60 이하. 그놈은 몇 년간 못 팔고? 3년.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방의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그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나 국가 등에 줄 때도, 과밀억제권이 아닌 재건축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하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는 3개. 단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면 하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기억날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내가 얘기 나왔거든. 앉아.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말이 안 나와서 밥이나 먹자. 자, 한 장 넘어가고, 그 410페이지 날짜 저 위에 이번에 1 통보 있나요? 시장운수 등은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며칠 내 인가여부 결정해서 30, 어차피 기억 못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날짜 한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정비계획 이거 짤 때 주민공람 해야 안 해? 이 정비계획은 몇 년 단위로 짜요? 몇 년마다 선보고? 5년마다 선보고 몇 년 단위로 짜고? 그 야는 몇 년 단위로 짜요? 야는 몇 년마다 선보고? 이게 안 보여요? 나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몇 년 단위? 5년, 10년, 이래서 5년, 10년.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 며칠 이상? 예? 야는 며칠? 얘는 며칠? 야 더블? 14, 30. 관리처분 저거 30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412페이지에 자, 아까 공사하니까 사용 수익하지 마라.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철거는 언제부터 한다고? 오케이. 자, 413페이지 하단에 관리처분의 방법이 있죠. 또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두 개 있지요. 이거는 관리처분에 따라서 관리하고 처분할 때 요 법적 기준이 있는데 박스에 3번 줄 쳐요.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돼 있지요. 재개발은 그런데 가로치고 누구 제외?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아까 첫 시간에 세계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누구냐 할 때 재개발 쪽에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 소유자의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헷갈린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공사 끝나 분양을 해주잖아요. 분양해 줄 때 재개발은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래서 소유자에 포함하지만 분양 대상자에서는 지상권자 빼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자, 보세요. 거기는 정비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지만 누굴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상권자 포함한다. 이렇게 낸다니까요. 자, 한 장 더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박스하고 박스 사이에 가로 2번 있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관리처분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해놓고 다만 줄 쳐야 돼요.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 그 기준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잠깐만, 여러분요. 재건축이죠? 재건축도 이러하라고 법이 있다니까. 지금 박스? 그런데 단서가 뭐라고 하냐? 재건축은 전원 동의 얻으면 이건 무시하고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없다고 시험에 얼마 자주 내는지 몰라요. 재건축은 전원 동의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만 전원 동의 얻어 하겠다는데 법이 먼저 앞서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재건축은 전원 동의 얻으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예? 비닐하우스 다 짓고 살아도 돼요. 못 무너져 죽든 말든. 전원 동의니까. 한 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준공인가 이런 것들은 다음 달에 하는 거거든요. 416페이지 하단에 이전 곳이 있나요? 한번 볼게요. 이제 다 끝났네.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곳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자 대지 확정 청량 줄치고 하고 토지 분할 절차 줄치고 자 분할이 먼저 청량이 먼저? 당연하지. 청량하고 다 단지 안에 분할합니다. 이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절차 있지 이거. 이 절차를 찢어서 낸 적도 있어요. 청량을 다 해서 분할 다 했지. 그리고 분양받을 때 통지했죠 이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분양하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이전 고시와 소유권 취득 있나요? 네, 한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 분양 처분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 후에 시장물 수등기가 뭐하고 보고 이 경우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그 대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한다. 오늘 3월 1일 날 다 지어서 분양 처분했다 이 말이지. 그것이 나을 것이 되는 시기는 오늘 내일 환지 처분하고 똑같잖아요. 다음 날이잖아요. 내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새 아파트 지었다니까?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요? 내 거였으니까. 환지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지. 환지 등기를 분양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청산 나오죠. 청산. 도시개발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소멸시효만 체크하세요. 몇 년?
여기는 5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청산금 지급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 일부터 다음 날부터 다음부터 몇 년?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음 날 빼면 틀려요. 여기까지가 장대한 도시정비법 끝난 겁니다. 저 문제를 개발법 정비법 다 풀고 해설 다 하고 40분에 걸쳐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다음에 해요. 월요일에 하든지 뭐. 이거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PPT를 하려고 해봐도 머리 돌아가지도 않아.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시계 보고 뭐 고통스러운 표정 짓고. 오늘 집에 가서 딴 건 몰라도 정비법만 복습 좀 하셔요. 요거. 참 이쁘게 됐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